안녕하세요. 여러분과 같이 중등체육 임용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제 동영상이 스포츠 지도사 시험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니까요.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제가 이제 지난 영상이 좀 길어져 가지고 그 중등체육 임용고시 전공체육의 특징에 대해서 그때 영상의 말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길어져서 말씀을 못 드려서 영상을 지금 이렇게 새롭게 찍고 있습니다. 이 중등체육 임용고시 전공체육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.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. 그래서 저희가 이 중등체육 임용고시 전공체육의 특징을 딱 알면은 이제 시험을 조금 더 완벽히 지배를 할 수 있겠죠.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. 이게 이제 12문제, 12문제에서 24문제 정도가 이제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이제 12문제가 물론 다 어떤 그 같은 형태로 출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. 그 안에는 그 명칭을 묻는 굉장히 이제 단답식의 문제가 몇 문제 포함되어 있고 어 이제 서술형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한데 굉장히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계속 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묻고 싶은 게 A라고 했었을 때 A는 무엇인가요? 라고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A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 놔요. 예를 들어 대문자 A는 무엇인가요가 예를 들면은 그 대문자 A는 무엇인가요가 묻고 싶은 문제라고 해 봐요. 그러면 A는 무엇인가요? 이렇게 묻지 않고요. 영어는 대문자와 소문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가장 처음에 나눈 단어이며 그 단어는 V를 거꾸로 세우는 모양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를 물어볼 때가 많아요. 예. 제 영상 앞에 영상을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와 닿으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적절한 비율을 찾다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수능을 봤었는데 지금도 뭐 수능 영어가 뭐 이런지는 모르겠어요.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그때 그 당시 영어 그 수능 영어의 특징이 뭐냐면 자 나는 예를 들어서 어제 고등어와 밥을 먹었다가 이제 핵심 문장이라고 해봐요. 그럼 그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나는 어제 고등어와 밥을 먹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그 지문이 있잖아요. 수능은 항상 지문이. 근데 그 지문을 이제 해석을 하면 그 핵심 문장이 만약에 나는 어제 고등어와 밥을 먹었다 핵심 문장이라고 하면은 그 실제 지문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잘 들어보세요. 자, 나는 어제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한국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노르웨이란 지역에 그런 지역에서 어부들의 피와 땀으로 통통배에서 잡아올린 등이 푸른 그 생선 DH가 아주 풍부한 DH는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영양소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생선이 우리나라까지 어떤 컨테이너에 담겨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생선과 밥을 먹었다.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. 수능 영화 보면은 어떤 건지 알겠죠? 뭐 아버지가 어제 케이크를 사오셨다. 이르게 핵심 문장이라고 하면 수능 영화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뒤에 뭐 탄수화물과 단백질, 지방이 적당히 조화되어 있고 제철 과일인 딸기가 올라져 있으며 뭐 집안 모퉁이 사거리 왼쪽 600m 지점에 그 베이커리 가게에서 왼쪽 하단부에서 현재 6월 달에 가장 매출이 높은 케이크를 아버지가 사오셨는데 그걸 먹었다.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 핵심 문장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글을 자세하게 그 읽어봐야지 그걸 파악할 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외국인이 오히려 수능 영어를 보면 그 문장을 잘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영어긴 영어인데 이렇게 이런 말을 쓰나? 약간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. 마치 그런 거예요. 그리고 용의자 X의 헌신이란 영화가 있는데 이 용의자 X의 헌신이란 영화가 이 천재 수학자가 나오거든요. 이 천재 수학자가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. 거기서 그래서 범죄를 사랑하는 그 연인이 있어서 그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천재 수학자니까 그 용이 주도하게 이제 수사망을 막 빠져나간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때 그 이제 수사관이 이 천재 수학자가 이제 학교에서
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을 근무를 하고 계셔 갖고 학교를 이제 우연히 찾아오게 됩니다. 학교를 우연히 찾아오게 돼서 그 수학 선생님의 제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어요. 우연히. 근데 그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그 천재 수학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아, 우리 수학 선생님은 정말 문제를 재미있게 내신다고. 함수를 묻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방정식을 묻고 있는 때가 많고, 방정식을 묻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함수를 묻고 있는 때가 많다고. 중등체육 임용고시에서 전공체육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제가 말했던 게 이런 거예요. 명칭을 그냥 단순함기해서는 그 문제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. 물론 그 명칭이 답이죠. 그런데 그 명칭을 직접적으로 그냥 묻지를 않는다니까요. 그 명칭을 직접적으로 그냥 묻지를 않고 그 명칭을 글로써 설명을 해놓습니다. 그래서 그 명칭을 유추하게끔.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성불안, 상태불안을 다시 인지적 상태불안, 신체적 상태불안이 있잖아요. 그러면 지도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, 뭐 한 문장 정도 줄 수 있어요. 뭐 그 개념 정도. 뭐 비위협적인 상황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성격적인 뭐 불안은 무엇인가? 그럼 1번 특성불안, 2번 상태불안, 3번 인지적 상태불안, 4번 뭐 신적 상태불안. 그럼 이제 특성불안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임용에서는 지문이 나오잖아요. 이 지문으로서 그 특성 불안을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지문을 읽고서 아, 이게 특성 불안을 의미하는 구나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. 마치 나는 어제 고등어와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의 핵심 문장을 뽑아내는 것처럼 방정식을 묻고 있지만 함수가 핵심으로 묻고 싶은 걸 알아채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.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으셔서 교과서를 읽으셔서 문맥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뭐 요약집이나 뭐 다른 친구들이 만들었던 서머리를 이용하는 건 괜찮은데 반드시 그 핵심 개념의 배경 지식을 되도록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. 그래야 그런 문제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특징을 말씀드렸으니까요. 이 부분 꼭 염두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